60대 퇴직자 옷차림 바꿨더니 사람들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 이 나이에 옷이 뭐가 중요해? 퇴직하고 나서 한동안은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출근할 때도 없고 회의도 없고 만날 사람도 뚜렷하지 않으니 그저 편한 바지에 티셔츠, 구겨진 운동화 하나 꺼내 신으면 됐죠. 그런데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나 자신을 너무 소홀히 대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은퇴라는 건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회에서의 역할이 하나 사라지는 순간 나에 대한 평가도 내 스스로 나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게 겉모습에서도 확 드러나는 거죠. 어느 날 우연히 옷을 좀 갖춰 입고 외출한 적이 있었는데요. 참 신기하게도 주변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카페 직원이 평소보다 공손했고 동네에서 마주친 이웃도 더 반갑게 인사하더라고요. 이게 뭐지? 싶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나 자신을 대하는지를 겉모습을 통해 느끼고 있다는 걸요. 오늘은 그래서 은퇴 이후의 삶에서 왜 겉모습, 특히 옷차림이 생각보다 중요한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해요. 단순히 멋내기용이 아니라 자존감 회복, 인간관계 회복, 그리고 제2의 삶을 위한 준비라는 측면에서요. 1. 은퇴 이후의 공허함, 그 시작은 무심함에서 온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의 무엇으로 살아가요. 직장에 있을 땐 누구의 상사, 동료, 후배, 전문가 같은 역할이 있었죠. 하지만 은퇴하면 그런 타이틀들이 싹 사라져요. 남는 건 그냥 나. 그런데 그냥 나에 대한 준비를 미처 못한 분들이 많아요. 특히 남성분들 중엔 옷을 기능으로만 보는 경우가 많죠. 따뜻하면 됐지, 편하면 됐지 하는 식으로요. 그런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 외출 자체가 귀찮아지고 거울 보는 것도 줄고 어느새 사회와 단절되는 느낌이 들어요. 외형적인 무심함이 내면의 위축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2. 옷차림은 나를 대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가장 먼저 보는 건 말투도 성격도 아닌 외모예요. 특히 옷차림. 깔끔하게 잘 정돈된 옷차림은 단순히 예뻐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단이에요. 예를 들어 운동화를 신어도 잘 닦여 있고 바지가 다려져 있고 셔츠 하나만 제대로 입어도 느낌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런 옷차림을 하고 있으면 자신감이 달라집니다. 허리도 꼿꼿해지고 말투도 또렷해지고 표정도 밝아져요. 옷차림을 바꾼다는 건 단순히 겉모습만의 변화가 아니라 나는 아직 활기차게 살고 싶다는 선언 같은 거예요. 3. 사례 1 모임에서 점점 소외당하던 박 선배, 멋쟁이로 돌아오다. 박 선배는 퇴직하고 한 1년쯤 지나니까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말 안 해도 알겠더라고요. 예전엔 후배들이 찾아와 밥도 사고 술도 한잔했는데 요즘엔 약속이 없어졌다고요. 근데 하루는 같이 백화점에 갔다가 트렌치 코트 하나를 권해드렸어요. 한번 입어보세요. 망설이시더니 결국 사셨어요. 그 다음 주 동창 모임에 그 코트 입고 나갔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랐대요. 형님, 뭐 좋은 일 있으셨어요? 하면서 분위기가 확 달라졌대요. 그날 이후로 박 선배, 갑자기 사진도 찍고 SNS도 하시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골프 모임에 등산 모임까지 바쁘게 다니세요. 결론? 옷 하나가 박 선배를 다시 사람들 속으로 끌어낸 거예요. 4. 사례 이 시장에서도 병원에서도 아저씨가 아니라 멋쟁이 어르신으로. 정씨 아저씨는 늘 점퍼에 낡은 모자, 슬리퍼 같은 신발로 돌아다니셨어요. 딱히 신경 안 쓰시던 분인데 건강 때문에 자주 병원 다니셔야 했거든요. 그런데 병원 접수나 약국에서도 사람들이 자꾸 무시하듯 대하는 느낌이 드셨대요. 어느 날 딸이 봄 재킷이랑 바지 선물했는데 그걸 입고 병원에 갔더니 태도가 완전 다르더랍니다. 간호사가 어르신 이쪽으로 앉으세요 하면서 예의를 갖춰 대하고 약국에서도 눈을 맞추며 설명을 더 친절히 해주더래요. 옷 하나 바꿨을 뿐인데 사람들 태도도 본인 자존감도 올라간 거예요. 요즘은 아예 의식적으로 옷을 고르고 외출하세요. 스스로가 더 대접받는 걸 경험하셨으니까요. 5. 사례 3 동네 문화센터 강사로
새 인생 시작한 이 여사님. 이 여사님은 퇴직 후 조용히 지내셨는데 수혜에 관심이 많아서 문화센터 강사 과정을 들으셨어요. 처음엔 그냥 평범한 옷차림이셨는데 강의를 시작하게 되면서 스타일이 변했어요. 스카프 하나, 브로치 하나로 분위기를 바꾸고 색감도 밝은 걸 입기 시작하셨죠. 결과는 수강생들이 늘어나고 선생님처럼 나이 들어서도 세련되게 살고 싶어요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지금은 문화센터 인기 강사로 자리 잡으셨어요. 멋과 취향을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6. 자존감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옷부터 바꿔보세요. 옷이 인생을 바꾼다? 과장처럼 들릴지 몰라요. 하지만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모든 시작이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시작은 정말 사소한 겉옷차림에서 시작될 수 있어요. 무조건 비싼 옷, 트렌디한 패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잘 맞고 깔끔하고 나를 좀 더 당당하게 보이게 해주는 옷. 그 정도면 충분해요. 지금 거울 한번 보세요. 혹시 너무 편안함에만 익숙해진 나 자신이 보이지 않나요? 은퇴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야말로 진짜 나로 살아갈 시간이에요. 마무리하며 옷차림은 단순한 거칠애가 아닙니다. 은퇴 후의 삶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다시 의미를 찾고 존재감을 회복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그 여정의 첫걸음은 생각보다 작고 쉬운 것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바로 오늘 입는 옷 한 벌에서요. 여러분도 한번 어깨 펴고 멋 좀 부려보세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세상이 다시 반겨줄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미 그럴 준비가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까지는 은퇴 후 옷차림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변화의 힘을 보여드렸는데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왜 옷차림이 우리 뇌와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심리학과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왜 옷차림이 나를 바꾸고 타인의 태도까지 바꾸는 걸까? 심리학과 뇌과학의 설명. 사람은 외모와 자신감 사이에 강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의복이 주는 자기인식 변화 셀프-퍼셉션입니다. 이 의복이 주는 자기인식 변화 ENCLOTHED 카그니션. 심리학에서 ENCLOTHED 카그니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말은 옷이 우리 마음과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2012년 미국 워싱턴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했는데요. 실험 참가자들에게 같은 흰 가운을 주면서 어떤 그룹에겐 의사 가운이라고 알려주고 다른 그룹에겐 화학자 가운이라고 알려줬어요. 결과는 놀라웠죠. 의사 가운이라고 인식한 사람들은 집중력과 주의력이 크게 올라갔고 반면 화학자 가운이라고 인식한 사람들은 그런 효과가 적었어요. 즉, 옷에 부여된 의미와 역할을 우리가 스스로 받아들일 때 그 옷이 우리의 태도와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은퇴 후 아무렇게나 입는 옷은 무심코 나는 더 이상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이 없다는 신호를 내뿜고 반대로 깔끔하고 잘 차려입은 옷은 나는 여전히 활기차고 중요한 존재다라는 메시지를 나와 타인에게 동시에 보내는 거죠. 이 자기 표현과 사회적 신호로서의 옷. 옷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회적 존재로서 타인과 소통할 때 무의식적으로 보내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단정한 옷차림은 나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낡고 흐트러진 옷차림은 나는 관심을 덜 받거나 낮은 위치에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어요. 이런 신호가 모여 타인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니 결국 옷은 인간관계의 촉진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3뇌의 보상 시스템과 자존감. 사람의 뇌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해 기분이 좋아지고 행동이 활발해져요. 멋지게 차려입고 주변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받을 때 뇌는 이 상태를 유지하라고 신호를 보내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높아지고 사회활동도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옷차림이 은퇴 후 삶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외모 변화가 아니라 내면 자존감 회복과 강화, 뇌가 긍정 신호를 받아 행동과 태도를 바꾸는 과정, 사회적 관계 회복과 확대, 이 세 가지가 연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